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목고병이라는 게 특목고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그 말을. 아는데 그렇게 못하겠대요. 자기도.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자기도 너무 한스럽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가 특목고에 대한 얘기, 특목고병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혹시 특목고 우리 아이 보내실 때요. 이거 중학교 부모님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어떻게 따로 한번 편집을 해봐야겠네요. 지역균형이나 사회배려자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직원일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늘자사고나 포스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직원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편하죠. 그냥 아버지가 포스코 다니면 포스코 자사고 간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자녀나 아니면 지역균형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특히 사회배려자들이요. 제가 사회배려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배려자입니다. 사회배려자예요. 어떠한 경우 뭐 다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나 하여튼 이런 사회배려자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 능력이 만일 상위권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상위권의 실력이 안 되는데 만일 사회배려자로 특목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특목고 들어가서 아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정말 완전 고생해요. 사회배려자라는 거는요. 아니면 기억균형이 됐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합니다. 중학교에서 뭐 주요 과목도 어느 정도 해내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아이가 일반 전형보다는 사회배려자라는 전형이 들어가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경쟁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럴 때 유리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뭐 성적대가 뭐 중위권이에요. 그렇게 막 상위권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배려자는 보통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었다가 합격하잖아요. 기쁘죠. 집어넣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대학교를 잘 보낸다.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대학교를 잘 보낸다라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가는구나가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잘하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해갖고 또 이겨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주요 과목이 되게 딸리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에다가 수행평가한다고 애가 죽어납니다. 걷다가 내신 성적 지키려고 그거 어떻게든 한번 맞아보려고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만들 엄두도 못 내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가겠어요? 청시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논술인데. 그러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는 게 낫죠. 솔직히. 거기 가면 이렇게 스트레스라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 인원을 뽑는 거는요. 대학과 다릅니다. 대학교는요. 농어촌 전형이나 이렇게 가서 대학교 시스템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어떤지. 대신 특목고는 자사고 이런 데는요. 어머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배려자나 지역균형이나 뭐 직원 자녀 이런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진짜 특목고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으로서 버텨낼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특목고가요. 정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좀 잘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못하면 경쟁에서 미친 듯이 밀려날 수 있고요.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학교 어머님들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진실을 딱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건 가장 어렵고 힘든 전형입니다. 어머님들 뭐 우리 아이가 학업이 좀 딸리니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학생부 종합을 한다는데 학생부 종합은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과와 비교과를 조화롭게 대학교가 원하는 아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도 학업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한다라면 고3이 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는 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준비하는 게 되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컨쇼나 이런 입시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나 이런 뭐 지방에 가고 강연회 하면 걔네들 듣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레벨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데이터 갖고 대학을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전형이고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학교 성적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공부의 대피처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레벨을 높여야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뭐 A랑 뭐 이런 거예요. 광고 홍보 아니에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언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뭐 방송부하고 뭐 언론 행사하고 그러니까 언론에 관한 뭐 지역 기자단 이런 거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런 언론에 대한 비교가 많아요. 그런데 학업이 막 6, 7등급이에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와 비교과가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는 비교과만 미친 듯이 쌓아놨지 교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잘못 학생부 종합을 이해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잘하면 간대더라. 아니에요. 전공 적합성도 학업이 받쳐주는 전공인 거예요. 또한 비교과 활동을 잘했던 건 전공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겠지만 학업을 못 쫓아가는 아이를 대학교에서 굳이 뽑진 않아요. 비교과가 좀 낮더라도 학업이 되는 애를 뽑으려고 하죠. 왜? 4개가 조화롭게 가야 되거든요. 이 4대 요소가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뭐 이런 내신 학업에 대한 부분, 학업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지 뭐 하나 잘했다고 뽑아주는 건 입학 사정관 시대예요. 그러니까 끝난 시대라고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챙길 거 챙기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고3 때 시작하는 전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건 할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3학년 때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나마 어떻게든 스토리를 짜는 거는 있겠지만 좋은 생기부라고 분석할 수는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컨설팅은요. 학생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학생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대학교에 가서 해야지 재밌게 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컨쇼 대표 서영진이었습니다. 배려자입니다. 사회 배려자예요. 어떠한 경우 뭐 다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나 하여튼 이런 사회 배려자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 능력이 만일 상위권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상위권의 실력이 안 되는데 만일 사회 배려자로 특목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특목고 들어가서 아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정말 완전 고생해요. 사회배려자라는 거는요, 아니면 기억균형이 됐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합니다. 중학교에서 뭐, 주요 과목도 어느 정도 해내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아이가 일반 전형보다는 사회배려자라는 전형이 들어가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경쟁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럴 때 유리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뭐 성적대가 뭐 중위권이에요. 그렇게 막 상위권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배려자는 보통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었다가 합격하잖아요. 기쁘죠. 집어넣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특목고나 자사고가 대학교를 잘 보낸다.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가 대학교를 잘 보낸다라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가는구나가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잘하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해갖고 또 이겨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주요 과목이 되게 딸리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에다가 수행평가한다고 애가 죽어납니다. 걷다가 내신 성적 지키려고 그거 어떻게든 한번 맞아보려고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걸 만들 엄두도 못 내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가겠어요? 청시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논술인데. 그럴 거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는 게 낫죠. 솔직히. 거기 가면 이렇게 스트레스라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인원을 뽑는 거는요, 대학과 다릅니다. 대학교는요, 농어촌 전형이나 이렇게 가서 대학교 시스템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어떤지. 대신 특목고는 자사고 이런 데는요, 어머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배려자나 지역교련이나 뭐 직원자녀 이런 혜택을 받고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진짜 특목고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으로서 버텨낼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특목고가요, 정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좀 잘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못하면 경쟁에서 미친 듯이 밀려날 수 있고요.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학교 어머님입니다. 어머님들 뭐 우리 아이가 학업이 좀 딸리니까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학생부 종합을 한다는데, 학생부 종합은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과와 비교과를 조화롭게 대학교가 원하는 아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도 학업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한다라면 고3이 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는 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준비하는 게 되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컨쇼나 이런 입시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정보가 많이 오픈됐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나 이런 뭐 지방에 가고 강연회 하면 걔네들 듣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레벨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데이터 갖고 대학을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전형이고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학교 성적도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공부의 대피처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레벨을 높여야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이가 뭐 A랑 뭐 이런 거예요. 광고 홍보, 아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언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뭐 방송부하고 뭐 언론 행사하고, 그러니까 언론에 관한 뭐 지역 기자단 이런 거 하고 막 미친 듯이 그런 언론에 대한 비교감 많아요. 근데 학업이 막 6, 7등급이에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와 비교과가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는 비교과만 미친 듯이 쌓아놨지 교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잘못 학생부 종합을 이해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잘하면 간대더라. 아니에요. 전공 적합성도 학업이 받쳐주는 전공인 거예요. 또한 비교과 활동을 잘했던 건 전공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겠지만 학업을 못 쫓아가는 아이를 대학교에서 굳이 뽑진 않아요. 비교과가 좀 낮더라도 학업이 되는 애를 뽑으려고 하죠. 왜? 4개가 조화롭게 가야 되거든요. 이 4대 요소가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 뭐 이런 내신 학업에 대한 부분, 학업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지, 뭐 하나 잘했다고 뽑아주는 건 입학 사정관 시대예요. 그러니까 끝난 시대라고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챙길 거 챙기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고3 때 시작하는 전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건 할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분석해갖고 3학년 때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나마 어떻게든 스토리를 짜는 거는 있겠지만 좋은 생기부라고 분석할 수는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